안녕하십니까. 저희 MDS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유기 공해물질, 즉 농약, 난연제, PCB, 다이옥신, 과불소화물 같은 유기 공해물의 진단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그 교육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발표된 닥터 피조르노의 에디토리얼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임상 환경의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만성질환이 범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금속과 유기공해물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중금속과 유기공해물에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그동안에는 검사를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믿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어차피 지구상에 있는 10만 종의 중금속, 그 환경 오해 물질을 다 검사할 수 없으니까 일반 혈액 검사로 독성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는 톡식 로드 테스트로 중독된 환자를 스크린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 독소를 배설하는 일을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환경 공해가 심각해 모든 환자, 특히 만성질환 환자는 톡식 로드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나 혈액이나 소변에서 특정 공해물을 검사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유행할 수 있으나 노출된 대부분의 공해물을 어느 나라에서도 측정할 수 없고, 또 측정을 한다 해도 독성 손상에 대한 감수성이나 해독 등의 개인차가 많아 측정 결과를 치료에 적용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해물 측정이 우선이 아니고 일반 혈액 검사로 독성 손상을 받은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고, 가능한 독성 물질을 확인 검사한 후 해독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원인 진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성질환의 원인, 즉 만성염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생활습관, 또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든가, 또 취침 시간이 많은 변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수면 장애가 온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 원이고, 두 번째는 환경 및 산업 독소에 의한 환경 공해 문제, 세 번째는 만성 감염에 의한 질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감염성 질환을 빼고 비감염성 만성 질환의 대유행의 1차적인 원인은 둘로 나눠서, 하나는 환경 공해물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생활 습관, 이 양자 위에서 결국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병, 퇴행성 신경계획 질환 같은 이런 질병을 일으킨 게 지금 우리가 만성질환이 대유행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이것에 의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되고, 이 장내 미생물이 결국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중간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공해물의 독성 평가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당연히 공해물 노출력이 있나 없나, 또 환경 독소가 체내에 얼마나 축적이 되는가, 이렇게 평가해서 진단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공해물 노출력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 일반 진료로는 어렵습니다. 특수한 그 해독 전문 의료기관에서만이 가능하고, 일반 진료로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임상 증상을 평가하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환경 독소 체내 축적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일반 진료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반 혈액 검사를 가지고 톡식 로드를 우리가 평가하는 톡식 로드 테스트로 독소에 의한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쉽게 평가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반 진료로는 일반 혈액검사에 의한 톡식 로드 테스트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특정 공해물 검사는 필요한 것만 중분석이 됐든 유기 공해물질이 됐든 이런 것을 검사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 치료의 반영을 해서 치료를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독소가 해독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원인, 즉 그 중독된 원인을 우리가 조사해서 그거를 원인을 제거를 해준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국내 입장을 봐서 장내 미생물 검사다거나 미세 영양소 검사, 호르몬 검사, 음식 과민 검사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유기산 검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유기산 검사를 환경오염 환자한테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미세 영양소 자료, 산화 스트레스다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또 장내 미생물 변화, 특히 곰팡이 증식 등 환경오염물이 해독되지 않은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 수 있어 해독 치료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로 환경 독소 체내 축적을 암시하는 소견으로 검사 항목으로는 CBC,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에서 나오는 감마 GT다거나 AST, ALT, 알카line 포스파트, 또 대사 산물로 혈당이다거나 당화 혈색소, 공복 인슐린,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중 혈중 요산이다거나 호모시스테인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환경 호르몬들은 내분비 결합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물론 요거 인슐린도 대사 호르몬을 영향을 줘서 인슐린도 이상이 오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호르몬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을 주고요. 그 외에 산화 대사물로 빌루르빈이다거나 또는 에이드 하이드록시 데옥시 구아노신, 요거 뭐 유기산 검사를 해야만이 나오는 지표입니다만은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빌루르빈이다거나 그 외에 CRP 같은 이런 자료를 우리가 이용해서 체내에 독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통상적인 정통과학에서 하는 레퍼런스 레인지로는 판독해서는 안 되고, 통상 기능적 검사에서 기능학에서 얘기하는 옵티멀 레인지로 판독을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혈액 검사의 여러 가지 변화는 통상적으로 닥사 피조르노는 이것이 톡신하고 톡신의 넌스페시픽한 파인딩이다. 그러니까 외부 공해 물질에 대한 제너럴 클라스 그 사인이다. 넌스페시픽하고 톡신 전체에서 오는 소견이 아닌가, 이렇게 이 얘기를 닥터 피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보고자들은 아니다. 톡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이것을 갖고 일부 우리가 톡신을 감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MDS에서는 그 후자의 견해를 우리가 쫓고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우리가 그 검사에서 얻는 결과치를 이용해서 그림에서 마찬가지, 표에서 마찬가지로 감마 GTP 같으면 8포인트를 주고 그 레인지에 따라서 각각 점수를 할당을 하고, 요산은 5점, 헤모글로빈 A1C는 5점, 그 외에 LDL이라거나 AST, ALT 각각 이런 점수를 주고, 이것들이 유관, 환경 독소하고 유관되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스코어를 작성하게 됩니다.
MD에서 내린 자료는 그 총 스코어를 점수별로 해서 대개 15점 이상이 나오면은 높은 수준이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 해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점에서 15점까지는 중등도로 해서 해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 이하에서는 되게 경계 수준, 아니면 5 이하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중에 또한 이와 같은 그 결과를 세 클래스로 나눠서 우리는 보고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과불소함, 그 POP, 그러니까 잔류성 유기 공해 물질을 우리가 국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POP하고 국내에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POP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다른 항구는 유기 용매제, 즉 솔벤트로 지금 다른 항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과불사하고 다른 POP하고를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과불소 화물이기 때문에 과불소 화물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치료에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MDS에 나온 과불소 화물이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과불소 화물을 얼마나 예측해 줄 건가, 예측 그 정확도를 우리가 비교해 본 결과 저희들이 59케이스를 최근까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중에 과불소 화물로 59케이스 중에 56명이 양성해서 MDS 우리 그 톡실로드 스코어에서 지금 저희들은 9포인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9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양성률이 95%. 그래서 대부분 다 9포인트 이상이 된 경우는 과불소 화물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비스페놀이다거나 파라벤, 그린 트리크루산, 프탈레이트를 함께 우리가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과불소 화물로 이렇게 보고된 환자들이 다른 이렇게 비스펜 파라핀이다거나 파라벤이다든가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이런 제품이 얼마나 더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비스페놀은 약 40%가 과불소 화물로 보고된 환자 중에 비스페놀은 약 40%가 그 양성을 보였고요. 파라벤은 62%. 파라벤은 대개 식품이나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의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트리크루산은 이거는 비누다든가 아니면은 그 화장품의 보존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이렇게 비누나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약 4%가 양성이 나왔고요. 푸탈레이트는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66%가 이렇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저희 MDS의 톡실로드 스코어에서 9포인트 이상이면은 대개 과불소 화물이 95% 나온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경우는 확인 검사하고 나 의사가 확신을 갖고 또 그때 동시에 가능한 이런 플라스틱이다거나 파라벤 같은 것을 함께 측정해서 다른 그 오염이 더 있는가를 확인해서 치료에 임한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 공해물 확인 검사는 통상적으로 혈액이나 소변에서 특정 공해물의 측정은 개인 맞춤형 해독 치료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확인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어떤 국가에서도 노출된 대부분의 공해물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검사 비용도 문제이고, 많은 환경 독소는 소변에서 독소 대사물로 측정해야 간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독소 대사물의 양은 환자 개개인의 해독력, 즉 환자의 유전자, 해독 유전자다거나 영양 상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해독 대사물의 양이 크게 변화되므로 측정된 대사물의 양으로 환경 독소의 체내 축적량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측정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체내의 축적량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사 가능한 유기 공해물로 과불소화물, 플라스틱, 보존제, 이런 것 뿐이지만은 이것은 대부분 다 녹시자에서 지금 검사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공해물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독 기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만 갖고 우리가 해독을 하던 나머지 그 공해물질을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측정 가능한 3종의 유기 공해물의 유발 질환을 보면은 과불소 화물은 생식기능장애, 즉 여기에 출산 등이다, PCOS다거나 임신 중독증, 저체중아, 유산, 발육장애, 이와 같은 섹스 호르몬 임밸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 대사 호르몬으로 당뇨병,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고지혈증 이런 생길 수도 있고, 패티리버다거나 간기능장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암, 신장이나 유방 이런 암 질환일 수도 있고, 골다공증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등도 있고요. 비스포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플라스틱도 대개 호르몬 결함 인자입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 장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나 비만, 고혈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갑상선 질환, 알레르기,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파라벤도 대체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호르몬 결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만, 감염 반응, 생식염 저하,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호르몬 결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섹스 호르몬 장애, 갑상선 호르몬 장애, 그 다음에 대사 호르몬 장애, 그래서 당뇨,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유발할 수 있고, 일부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유기 공해물 해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인 환경 공해물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독소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원인이 되는 공해물만 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독소 노출을 최소화해서 그 해독 능력을 공해물, 현재 중독이 되어 있는 공해물 해독에 모든 바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도록 다른 쪽으로 해독 에너지가 허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자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 해독 프로세스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해독 시기를 하고요. 원활한 배변, 그 다음에 수분 공급에서 키드니로 잘 빠져나가도록 하고, 땀 배출을 해서 땀으로 해독이 잘 되도록 독소가 배설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독 보충제로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톡신 바인더, 지하에서 톡신을 바인딩 할 수 있는 파이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액티베이트 차콜, 벤토나이트 클레이, 그 다음에 크롤렐라, 콜레스티라미 또는 콜레스테롤 로어링 컴파운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오메가3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독이 잘 안 될 때는 마지막 단계로 사혈을 해서 블라드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배설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환경 독소 배출을 줄이는 교육을 해라. 꼭 오염된
중독된 공해물만 노출을 줄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다 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써라. 가정과 직장에서 정수기로 모든 음료, 조리, 목욕물을 모두 정수기를 사용한 정수된 물을 사용해라.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제한식품으로는 중금속 오염이 많은 해산물이라거나 농약에 오염된 채소, 과일,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유제품 등은 피하고요. 모든 플라스틱은 피해라. 그 다음에 넌스틱 쿠크웨어, 주방기구 중에 테프론 코팅되어 있다거나 고테스 제품들은 피하고, 가능한 스테인레스다거나 유리, 돌 제품을 선택해서 하라. 그 다음에 개인용품은 독성이 적은 제품으로 바꿔야 하고, 그래서 일회용품은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천연 화장품, 샴푸, 매니큐어, 향수 등으로 바꾼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제2단계로는 환자 해독 시스템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해독식품을 권장하고 있는데, 해독식품으로는 섬유소, 항산화, 항염증 영양소가 많은 채식 위주의 자연식품, 홀푸드가 많은 식사를 권하고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나 마늘, 양파, 대파같이 유황이 많은 식품과 광황, 녹차, 베리, 석류, 대두 등 식물성 화학물질이 많은 식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변은 항상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변비나 불규칙한 배변 습관이 있을 때는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정을 하고 해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서 신장으로 소변으로 이렇게 독소가 잘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피하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 그래서 과불사물이나 난연제, 중금속 등이 땀으로 배설됩니다. 따라서 운동이나 사우나, 독소 배출에 도움입니다. 다만 대중 목욕탕에는 사우나는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대중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라늄 같은 이런 중금속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의 사우나는 권하지 않습니다. 해독을 도와주는 보조제로 다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장에서 독소 흡착을 시킬 수 있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이라거나 액티베이트 차콜 또는 화산 진흙, 벤토나이트 클레이로,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크로렐레다거나 담즙산 흡착제,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을 통해서 장내에서 독소를 흡수를 많이 시켜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벤젠과 유관된 유기 용매제 중독에는 이런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글라이신 많은 음식, 해조류, 참치, 시금치 같은 글라이신 많은 음식이다거나, 또는 사이토크롬 2E1 효소가 많은 음식, 소간이다거나 소뇌, 연어 이런 거를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것이 항산화제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도 안티옥시던트 이펙트가 있는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제 4단계는 이런 방법을 안 됐을 때는 블라드 레팅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하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인에서 되게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 환경 독소를 되게 평균적으로 해봤더니 몇백 종류의 환경 독소들이 되게 한 사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종의 공해 물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이것들이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공해 물질이 오염됐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미국인하고 크게 환경 독소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축적된 독소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POP다거나 내연제,
난연제를 모두 검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실로드 스코어가 9포인트 이상의 모든 환자는 해독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포함해서 필요한 식이,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섬유소, 유산균, 독소, 흡착제, 사우나 요법을 모두 동원해야 해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63세 남자였는데요. 만성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졸리고 식곤증도 심하고 되게 이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 중이었고 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위식도 역류증이 있었고 팔다리가 붓고 안구 건조, 입마름, 쥐가 나고 대소변에 보면은 물음변, 변비가 반복이 되고 방구도 많고 뭐 이런 분이었고요. 당약을 맞아 먹고 있었으나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첫날 검사하고 제가 서플리멘트 주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와서 쭉 이제 우리가 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에서 톡실로드 스코어 중에 점수가 11점이 나왔고 그래서 확인 검사를 하세요 했더니 과불사물이 양성으로 나오고 프탈레이트 비스페놀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유기산 검사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곰팡이, 해독 불균형, 그다음 비타민 B 컴플렉스 부족 뭐 이렇게 보고가 됐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톡실로드 테스트 검사를 한번 보면요. 입력해야 될 검사는 11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 환자는 입력을 했더니 톡실로드 스코어는 11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1점이었고 따라서 해독을 고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 종류별로 지금 조금 세분해서 과불소화물은 보면은 해독을 고려하십시오 해서 과불소화물은 제일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과불소화물에다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저는 식품 보존제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플라스틱이나 보존제는 물론 다른 쪽에도 들어있겠죠.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을 측정 안 하고 플라스틱이나 보존제 문제를 한 달 동안 환기 잘 시키고 플라스틱 노출되지 말고 한 달 후에 와서 다시 검사하고 평가를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결국 우리가 대부분은 과불사물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보존제도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요즘은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과불사화물이 이 정도 돼 있고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지금 만성 피로가 있고 지금 뭐 비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불사화물이든 플라스틱이든 보존제든 간에 다 호르몬 결합인자고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다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만성 피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환자한테 설명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해독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약이나 PCB 다이옥신은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기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검사를 국내에 할 수도 없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세 번째 있는 다른 POP 이런 물질들이 함께 해독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검사하는 것을 권장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과불사물이 지금 PF5A가 양성으로 나오고요. 지금 경고에 걸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봐보면 이쪽에는 푸탈레이트인데요. 하나는 경고, 나머지 4개가 지금 나머지 5개가 지금 주위에 지금 뜰 정도로 많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환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스페놀 A는 지금 괜찮은데요. 비스페놀 A도 하나가 지금 양성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파라벤도 지금 하나 양성이고, 그래서 플라스틱 노출도 상당히 많고, 지금
식품 보존제도 노출이 많아서 이분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보존제 꼭 과불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결합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에 다 원인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해독은 과불사물, 플라스틱, 보존제를 포함한 모든 환경물질을 노출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식이와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섬유소, 유산균, 독소 흡착제, 사우나 여법이 모두 포함되어야 원만히 해결 이루어져서 만성 피로와 당뇨병이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일반 의사들은 일반 진료에서는 저 정도 하면은 뭐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독을 하려고 한다면 이 환자는 기본 혈액 검사 데이터를 우리가 그 옵티멀 레인지를 이용해서 패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혈액 검사를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기본 혈액 검사만 갖고 이 환자의 영양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있어 보이고 HPA 호르몬 액지스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심혈관 대사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환경 오염은 뭐 중금속도 일부는 오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사계에도 환경 오염이 좌우간 있어 보인다. 유기 공해 물질도 있고 중금속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고 인면 인플라메이션에 이런 변화가 지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려면 이런 시스템 임바, 코어 클리니컬 임바란스를 다 교정을 해줘야겠죠. 또한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이 환자는 장에 지금 곰팡이도 들어있고요. 클로스트림도 들어있고 산화 손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우리는 교정해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또한 유기산 검사에는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해독을 좀 시켜주고 또한 아까 패턴 분석에서 보는 거 기본 혈액 검사를 우리가 펑셔널 블러드 케미스트리 아날리시스에서 패턴을 분석을 한 것하고 유기산 자료를 이용해서 코어 클리니컬 임바란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함께 교정을 해주면은 이 환자의 만성 피로다거나 당뇨병, GERD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독 불균형은 통상 코어 클리니컬 임바란스 중에 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독 치료를 독립된 하나로 치료로 생각하지 말고 원활한 환경 오염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다른 코어 클리니컬 임바란스에서 오는 독소도 함께 최소화하고 다른 모든 오염물의 노출도 최소화, 생활 습관에 독소를 최소화하면서 해독 치료를 해야 해독 치료가 극대화돼서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오염물 검사를 할 때는 환자한테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 오염물 검사 권유는 이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지구 상황에 있는 약 10만 종의 오염물 중에서 현재 환자 본인이 지금 몸 안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을 세 분류해 보면 그림과 같이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항목에 지금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세 번째 항목은 잔류성 유기 공해 물질을 우리나라에서는 검사할 수 없고 검사하려고 해도 약 1,000만 원의 본인 부담이 들고요. 실비보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항목의 과불소 화물은 똑같은 잔류성 유기 공해 물질이지만은 이것은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과불소 화물이 있고요. 그 외에 잔류성 유리 공해 물질은 아니지만은 플라스틱이나 보존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이 국내에서
검사 가능하니까 첫 번째 항목으로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항목을 직접 검사하려 그러면 대개 6만에서 25만의 보증금이 드니 형편껏 본인이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검사하도록 권유하고, 또한 여기서는 해독할 때는 유기산 검사비 25만원이 더 든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내에서 검사 가능한 3가지 공해물은 모두 환경호르몬 결합 물질로 성기능장애, 생수기능장애, 갑상선 기능장애와 대사기능장애, 즉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조기노화,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은 성저숙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이런 공해물과 관계될 수 있냐를 설명하고, 이것을 교정하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첫 번째 항목의 물질을 해독하면은 세 번째 항목의 공해물도 함께 해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첫 번째 항목의 검사를 많은 검사를 해서 해독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공해가 심각해서 모든 환자,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톡실로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특정 공해물을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사한 것은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은 노출된 대부분의 공해물을 측정할 수가 없고, 환경 독소에 대한 감수성이나 해독 능력의 차이도 개인차도 많습니다. 따라서 닥터 피조르나 제안처럼 공해물 측정으로부터 진료를 시작한 것보다는 노출된 환자를 먼저 찾아내고 독성에 의한 손상이 생긴 환자를 찾아내어 해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 독소가 축적된 환자의 선별 방법은 임상 증상이나 설문지 이용으로 할 수 있지만은 국내 여건상 일반 진료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혈액 검사로 환경 독소에 의해 발생한 손상 정도를 진단하는 톡실로드 테스트로 쉽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 환자 초기 진료뿐만 아니라 추적 검사 시 톡실로드 테스트를 하면 원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MDS 회사의 톡실로드 테스트는 선별 집중 심사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이 가능한 11종의 공복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DS의 톡실로드 스코어가 9 내지 10포인트 이상이면은 과불소 화합물, 과불화 화합물, 플라스틱, 보존제를 검사하고 해독 치료를 해보세요. 농약, 난연제, PCB, 다이옥신 등도 해독 방법이 같으니 고액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함께 해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는 MDS의 중금속 중독 설문지나 중금속 톡실로드 프로그램으로 중금속 중독 환자를 선별하거나, 아니면은 원인 미상이 심한 만성 질환 환자는 선별 검사하고 무관하게 중금속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